수소는 망했다는 비아냥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기만적인 착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소차 판매량 저하나 충전소 부족이라는 지엽적인 지표는 거대한 설계도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수소를 조롱하며 등을 돌릴 때 전 세계의 자본 권력과 에너지 패권 국가들은 전혀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대차와 사우디 아람코를 포함한 글로벌 에너지 공룡들이 2030년까지 수소 생태계에 쏟아붓기로 확정한 자금은 무려 1,300조 원에 달합니다.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한 이들이 망해가는 사업에 자신들의 전 재산을 걸고 도박을 한다는 가설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자동차 한 대를 더 팔고 못 파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에너지 혈관 자체를 교체하려는 거대한 시스템의 전환인 셈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상식이라 믿었던 에너지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기차가 세상을 지배했으니 수소는 설 자리가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 승용차 몇 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구 전체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반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언제나 효율과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가장 냉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수소의 위기가 왜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해석되는지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우리보다 수학이 부족해서 수조 원 단위의 베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조롱받는 유망주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설계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다음 세대의 부의 흐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기차가 대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물리학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배터리 시스템이 가진 에너지 밀도의 비극은 헤비급 산업으로 갈수록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40톤 규모의 대형 트럭이나 수만 톤급의 컨테이너선을 오직 배터리로만 기동시키는 시나리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들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배터리의 무게만 수십 톤에 달하며 이는 수익성의 핵심인 적재 용량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터리를 싣기 위해 화물을 포기하는 행위는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가장 먼저 도태될 비효율의 극치인 셈입니다. 결국 무거운 하중을 견디며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산업의 심장으로는 수소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벤츠와 볼보 같은 글로벌 제조사들이 전기차에 올인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수소 트럭 개발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의 저장과 운송이라는 관점에서 수소는 배터리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수소가 왜 단순한 연료가 아닌 거대한 보조 배터리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전력망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는 출력 제어 현상은 빈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전기가 갈 곳을 잃고 허공으로 날아가는 현상은 국가적인 낭비이자 손실인 겁니다. 이 남는 전기를 물과 결합하여 수소라는 기체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은 에너지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전히 허물어버립니다. 수소는 지구 전체에 남는 에너지를 담아두었다가 필요한 시점에 다시 전기로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그릇인 셈입니다. 액체 혹은 기체로 저장된 수소는 국가와 국가 사이를 이동하며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새로운 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를 쓰는 방식을 넘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경제적 방어선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반추해보면 시스템의 전환기마다 비웃음을 샀던 기술들이 결국 세상을 지배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19세기 철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 대중은 말보다 느린 쇳덩이에 누가 투자하겠느냐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철도가 국가의 대동맥이 된 순간 그 비웃음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 길 위에 올라탄 자들이 부의 정점을 차지한 겁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이 수소 인프라 구축에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통계 데이터는 수소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증명합니다.
유럽연합이 발표한 수소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수소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20% 이상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수소가 단순히 친환경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시사합니다. 이제 수소는 꿈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거시적인 흐름은 결국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수소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것은 에너지 비용의 하향 안정화를 의미하며 이는 모든 제조 원가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의 기업들은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휘둘리며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할 겁니다. 수소 기술력을 선점한 국가와 기업들이 세상을 통제하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이 수소차와 연료전지, 그리고 액체 수소 저장 탱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인공지능 전쟁의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이 핵심이라면 에너지 전쟁의 승부처는 바로 한국의 수소 기술이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여러분이 수소를 비웃는 뉴스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세상의 권력 지도는 이미 수소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단기적인 수소차 판매량에 일희일비하며 투자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수소를 자동차라는 프레임에 가두지 말고 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그리고 운송을 담당하는 전체 밸류체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진입장벽이 확실한 핵심 부품 기업이나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심을 두는 것이 현명한 생존 전략인 겁니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는 마지막 조각에 가장 큰 보상을 해왔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은 언제나 비효율이라는 비웃음을 먹고 자라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확신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인류의 새로운 혈관이 될 수소라는 에너지를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부의 기회로 포착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수소 경제는 이제 막 고속도로의 아스팔트를 깔기 시작한 단계이며 그 길의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부의 재편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다음 세대의 자산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별이머니 퀀텀의 별이었습니다. Wow.